네, 여러분은 문득 이 질문부터 들으면 좀 이상하실 수 있겠지만 인생의 목표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딱 질문을 들으면 사실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렇죠. 딱 나의 어떤 목표가 설정이 딱 돼 있지 않는 이상 사실 뭐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좀 나의 자신을 먼저 좀 돌아볼 수 있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내 몫을 먼저 하자. 야, 근데 이거는 사실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 이미 답이 막 정답인 거 딱 나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일단? 그렇죠. 네. 근데 뭐 요즘에 보면은 그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예, 나이가 들었는데 네. 부모님 집에서 그냥 사는 거죠, 뭐. 부모님 집에서 그냥 산다고요? 음. 제가 문득 김수미 선생님이 떠오르네요. 어, 김수미 선생님이 회사 가기 싫은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달라고 아하. 그랬더니 방송에서 욕을 그렇게 하시는데 정신이 번쩍 음. 들더라고요. 진짜 일어나서 막 당장 회사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는 네. 평생 뭐 가난하게 살고 싶으냐, 사채업자에게 평생 쫓기면서 살고 싶으냐,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뭐 그러길 바라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근데 뭐 네. 부모가 일단 커버를 해주니까. 능력이 되는 경우만 그렇죠. 사실 뭐 근데 뭐 그렇게까지 또 뭐 부자가 아니라도 네. 뭐 돈을 별로 안 쓰면 되니까 또. 돈을 안 쓰면 된다고요? 뭐 집에서 별로 사람도 안 만나고 뭐 인터넷하고 오. 게임하고 그냥 뭐 용돈으로 과자나 뭐 맥주 뭐 사 먹고 이 정도는 또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야. 뭐 부유하지 않아도 그렇게 그냥 계속 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끼니를 때우면서 맥주까지 곁들이고 그 전기세와 난방비를 다 감당해 내가면서 이렇게 게임하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이게. 부모님들이 연금도 있고 뭐 연금으로? 아니 부모님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기도 하고 나이 들어도 뭐 청소 일도 하시기도 하고 제가 듣기에는 글쎄요, 이게 그렇게 쉬운 일만 아닌데. 음. 어, 하여튼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그건 많아요. 이제 음, 뭐 명목상으로는 취준생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는 많긴 하죠. 이 부모님들이 밖에 나가서 뭐 니네 자녀는 뭐 하니 그러면 이제 뭐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야, 뭐 취준생이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네. 이미 나이가 뭐 30대 중후반 넘어가고 이랬는데도 그렇게 계속 되고 있으면은 음. 이제 취준생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사실 많기는 해요. 그쵸. 뭐 그렇게 볼 수 없죠. 기간이 길어진다든가 스스로 포기하는 뭐 시간들도 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근데 또 뭐 치료받으러 오기도 하고 음. 그러긴 하거든요. 본인이 옵니까? 아니면 부모님들이 옵니까? 본인이 오기도 하고 뭐 부모님이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아, 근데 또 이런 분들이 당연히 이제 이렇게 되니까 좀 우울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행복하지 않다. 행복해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뭐 도움되는 책 같은 거 있느냐? 상담받으면 도움이 되느냐? 이런 거를 궁금해하기는 하거든요. 네. 그때 뭐라고 답변해 주시나요? 글쎄 뭐 일단 그런 게 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 먼저 좀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뭐든. 예, 밖에 나가서 뭐 알바를 하든 네. 일을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대부분 컨디션이 좀 좋아지면 하고 싶다고 하시기도 하세요. 당장은 무리고 일단 컨디션이 좀 좋아지고 네. 내가 뭔가 좀 힐링이 되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이러면 그때 하고 싶다. 뭐. 그런 얘기를 또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요? 상태가 나아지고 나서 일을 한다는 게 순서가 좀 바뀌는 것 같은데 일을 하면서 상태가 나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이제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참 어떻게 뭘 하기가 어렵고 계속 악순환에 빠져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는 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인생의 목표가 이 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행복이 인생 목표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기가 쉬운 거죠. 행복. 어쨌든 뭐
자기가 원하는 게 손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보다 안 좋은 거는 하기 싫다 이런 심리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원하는 뭐 직장에 뭐 들어간다거나 뭐 막 그런 게 안 된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보통은 노력을 더 하는 게 맞는 방법 아닌가요? 글쎄 뭐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는 거죠, 뭐. 그래서 저는요, 사실 이 주제를 이제 미리 준비해 주실 때 보고, 이게 이제 저 같은 기준에서 봤을 땐, 저는 이제 이 뭐 가장으로서, 네네. 어쨌든 가족을 먹여 살리기도 해야 되고, 돈도 더 벌어야 되고, 아이들을 뭐 키워야 되니까, 막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는데, 그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서 제가 막 되게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다 보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뭐 뭐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이런 생각에서 나온, 그래서 내 몫을 먼저 하자. 그게 뭘까 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었거든요. 뭐 자기 몫을 하는 거는 네. 일단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네. 뭔가 사회적으로 무슨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면은 일단 내 몫을 하는 거죠. 제가 제 몫을 하고 있다고 봐도 아이, 되나요? 그럼요. 저는 대부분- 그럼에도 계속 불안한데. 네. 대부분은 제 몫을 하죠. 자기 몫을. 그러니까 사회가 돌아가겠죠. 네. 근데 이제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또 불행해 하는데,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 굉장히 불행한 게 정상이기는 또 해요. 아무래도요. 네, 자기 몫을 불행하겠죠. 못하고 있으면은 이게 이제 불행하고 우울한 게 비정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 약을 먹든 뭐 어디 가서 뭐 상담을 하든 이분이 그걸로 불행한 게 사라지기는 네.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게 이렇게 사는 게 편하니까 뭐 부모 신세지고 내가 이제 사회에서 굴러다니지 않으면은 편하기는 하니까 사람은 편한 거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계속 이대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우울하고 불행하다 이런 감정이 이게 내 상태에서는 굉장히 당연한 거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뜻이구나. 뭐든지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이제 이분이 바뀔 수가 있는데 네. 그게 어려운 거죠. 예, 잘 안 돼요. 어렵죠. 그러니까 그게. 그럼요. 예. 그게 잘 안 되고. 그래서 뭐 무슨 뭐 심리 서적 같은 것도 많이 읽어요 또. 뭐 자존감 이런 뭐 또 뭐 어릴 때 부모가 뭘 잘못해서 그렇다는 둥 뭐 또 그런 거를 많이 또 봐요 또.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면은 변화를 하지 않을 어떤 이유를 제공해 주니까 엄마 나 이 책 봤더니 이거 어릴 때 상처받으면 나처럼 된대. 그러니까 엄마한테 나 보상 좀 받아야 되겠어. 돈 좀 줘. 뭐 이렇게 되기도 쉬운 거고. 뭐 전혀 아닐 수는 아닐 수도 있어요. 뭐막 이해는 됩니다. 뭐 근데 그게 전부가 될 수 없고 그거를 지금 따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뭐 행복이고 불행이고 이런 거를 따질 수 있으려면은 네. 먼저 독립하고 사회적으로 내 몫을 감당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게 가장 1차적인 어떤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몫을 하라는 건 음.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독립을 스스로 해야 된다. 그렇죠. 어. 뭐 부모님이랑 같이 살 수는 있는데 네. 내가 그래도 용돈이라도 드리고 생활비라도 드리고 그 정도 역할은 하는 게 정상이긴 하죠. 그렇죠. 네. 음. 근데 뭐 이제 미성년자는 넘어갔겠죠. 성인이고 그렇죠. 어쨌든 그러니까 출가를 하지 않은 음. 취준생이라든가 아직 미혼 뭐 이런 경우의 사람들이 이렇게 빠지기 쉽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도저히 변화가 안 되는 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뭐 타성에 젖으면은 결국에는 못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은 집에서 뭐 부모님이라도 많이 도와드리기라도 하긴 해야 돼요. 청소도 자기가 하고 빨래도 하고 밥도 좀 하고 부모님 뭐 마사지도 해주고 적어도 가사 노동이라도 좀 하자. 근데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해요 보통. 가사도. 이런 경우에는 보통 부모님이 다 해줘요 또. 아이고.
네. 그래서 약간 우울한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예. 이런 분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된 거에는 부모님 책임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있는 거죠. 있겠죠. 예. 그래서 저도 아까 왜냐면은 말씀. 네. 그 상처를 준 게 문제가 아니고 네. 이렇게 계속 받아준 게 결국 문제인 거죠. 아, 여태까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방치? 뭐 이걸 허용을 안 하면 잘못될까 봐 네네.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음, 또 협박을 하니까. 네. 뭐 이거 안 해주면 나는 뭐 죽는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이러면은 계속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 그 얘기는 다음번에 또 좀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일단은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뭐 굉장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일단 집 밖으로 나가라. 허다못해 진짜 움직이기라도 해라. 뭐든. 운동이라도 해라. 좀 뛰어봐라. 뭐 이런 거부터 출발인 것 같은 약간 비슷한 맥락인 것 같고요. 거기서 좀 더 결국은 어쨌든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멈춰져 있지 않고 뭐든 좀. 이런 분들 운동 같은 건 좀 해요. 아, 그래요? 이제 부모님이 이제 운동이라도 하라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거는 하는데 아. 운동해도 똑같이 우울하던데요, 뭐 이러고 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운동 부모님 돈으로 운동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네.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뭐. 아, 네. 그것도 도움이 안 되네요. 또. 그렇죠. 자기가 돈 벌어서 운동을 해야죠. 그- 그거는. 부모가 뭐 하라고 해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아직 좀 배가 부른 상황인 느낌인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점점. 뭐 그렇죠. 독립을 네.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다음 이 시간에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몫을 하자.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